말고는 대체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요? 우리 부부,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의 고민 이야기, 관계 이야기, 이곳에서 함께 나누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살포시 문을 여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사랑의 뜰한 가정 상담실.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고민과 관계의 문제들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심리상담 전문가의 특별한 조언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드는 우리들의 상담실장님 전화 연결해 봅니다. 미국 카이로스 대학교 상담학과 학과장이시고 GP 선교회 이사장, 그리고 뉴라이프 아카데미의 대표로 사역하시는 심리상담 전문가 노상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어느덧 두 번째인데 울산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하고 점점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 너무 멋진데요, 목사님. 네,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점점 더 깊이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점점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랑의 뜰한 가정 상담실. 모든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됩니다. 되도록 자세하게 여러분의 상황이나 심정을 문자로 적어주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잘 짚어서 상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27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담실에 찾아온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매일 술을 입에 달고 삽니다. 처음에는 좋게 말해보고 기도로 이겨내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술에 취해 저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질 때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눈물뿐입니다.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나왔지만 잠깐 나아지나 싶더니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네요. 술을 안 마실 때는 괜찮나 싶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또다시 폭언과 분풀이하는 험한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눈물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에게 이런 아빠의 모습이 큰 상처로 남을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다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자고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남편과 헤어져 볼까 생각도 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건 아니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정말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참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우리 자매님이 당하시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참 기가 막히고 분노하게 되는데 자매님 당사자는 어떨까 상상이 안 되네요. 아마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으실 텐데 사랑하는 주님과 자녀가 있으니까 견디면서 또 이도저도 못하시는 모습이 그려져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먼저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제일 큰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이해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가장 것. 잘 이해 못하는 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제 중독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모든 중독자 안에는 알코올 중독을 포함해서 중독적 자아 또는 이제 중독성 성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독성 성격.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중독적 성격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국 그 중독물을 꼭 취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독자들이 술을 먹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런 다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실제로 술을 먹기 위한 자기 기반이고 거짓이죠. 네. 이게 바로 중독 성격의 특이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독자의 내면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힘을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사단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셨죠. 예. 중독자는 이제 자기 기만 속에 속고 가족은 그 거짓에 속고
이 과정을 반복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징그러운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중독에 잘 대처를 하려면 이런 중독의 특성을 잘 알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냥 네. 단순한 사랑만 가지고는 그 한계가 분명하죠. 제가 쓴 그 중독과의 이별이라는 책에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참조해 보시면 이제 어떨까 합니다. 물론 남편은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또 읽어도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가볍게 취급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남편을 지배하는 그 중독적 성격이 그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술을 먹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먼저 가족이 있고 가족이 좀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네. 주변의 가족들이 먼저 이런 중독성 성격이 어떤 것인지 미리 좀 잘 알고 배워가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독은 이제 가족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가족 질병이요? 예, 중독자가 생기면 그 중독과 싸우는 과정에서 뜻밖의 결국 그 모든 가족이 중독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가족 질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중독자 배우자가 갖게 되는 중독을 동반의전 또는 상호의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 동반의존, 상호의존이요? 예. 예. 이 용어가 낯설고 또 이해가 쉽지 않아서 저는 그냥 좋은 사람 되고 싶은 중독, 아, 네. 좋은 부모 또는 좋은 배우자 되고 싶은 중독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그러면 앞서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중독자가 속한 가정의 가족들은 같이 중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에 같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중독으로 심리적인 중독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예. 예. 이런 분들은 강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아, 네. 강박이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죄책감을 포함해서 몹시 괴롭죠.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강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되게 이제 동반의전을 가지고 계신 동반의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신의 의미, 가치, 그리고 행복을 찾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꼭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죠. 중독자로 인해서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돕다가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마음 한쪽에 그 사람이 나 없으면 못 살아. 나라도 옆에서 있어야지. 맞아요. 그런 말씀 하시는 예. 분들 종종 봤습니다. 곁에서 계속 돕고자 하는데 안타깝게 그런 도움이 중독을 계속 유지시키고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그 사람의 중독을 치료하는 쪽이 아니라 계속 중독을 유지시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사고치는 아들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엄마라든가 자녀의 시험 공부와 시험과 공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엄마도 있고 친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큰딸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공통적인 특징은 돌보는 중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상대를 꺼내는 구원자 중독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돼. 나라도 돌봐줘야 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의 구원자인 것처럼 옆에서 그 사람의 중독을 계속 돌봐주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것도 중독의 일종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동반의전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네, 알코올 중독이 고쳐지지 않아서 옆에서 정말 참고 힘들게 버티며 지내고 있는 어느 아내분의 사연 상담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이 알코올 중독 남편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버티고 계시는 그 아내분도 정말 다른 종류의 동반 의존이라는 중독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목사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이 동반 의존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네, 사랑의 뜰안 오늘 금요일의 코너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뜰안 가정 상담실. 상담 전문가이자 또 중독 상담 전문가이기도 한 노상원 교수님과 함께 상담 사연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치유되지 않아서 정말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남편을 오랫동안 돌보며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아내분의 사연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알코올 중독 남편을 어떻게 치유하냐 그런 이야기로 상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사연을 보내신 이 아내분이 참고 버티는 동안 동반 의존, 중독 또는 강박에 지금 빠져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얼핏 보면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동반 의존이 왜 안 좋은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문제는 좋은 의도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독자라 하여금 그 중독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고 심화시킨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도와줬던 참 안타까운 불행한 일인데 한 25년 전 일일 거예요. 그분 부모님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시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이신데 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술 먹고 경찰서에 잡혀가면은 심이 있으니까 또 꺼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 중직자인데 도움을 요구하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냥 한 번은 그냥 감옥에 있게 놔두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면서 목사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시다고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은 아직 그런 자녀를 갖지 않아봐서 모르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상담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오랫동안 이제 가깝게 계신 분이어서 25년 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 이미 고인이 되셨죠. 부모님 한 60억의 재산을 남겨주셨는데
그거 술 도박으로 다 없애버렸고요. 아이고. 이혼했고 음. 지금 이제 이 오피스텔 3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서 간신히 온갖 질병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부모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좋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Good is good, but good is not enough 라는 표현이 있죠. 아, 네. 재밌죠?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으로만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이 중독 세계에 돌아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그저 좋게 감싸주기만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중독 치료를 위해서 먼저 중독자보다도 우선해서 동반 의존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이제 중독 치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치료를 위해서 잠시 남편에 대한 관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혹시라도 우리 자매님이 이 동반 의존이 아닐까 그런 건강한 의심을 좀 해보시면서 자매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새로운 길을 좀 차단하셨으면 합니다. 동반의전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길 수는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우리 PD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 방송 직전에 어떤 분의 그 절절한 고백이 담긴 사연을 저한테 미리 주셨는데요. 좀 긴 글이긴 하지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동반 의존,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이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내 나이 24 되던 시절, 사회생활을 시작한 첫 해 가을, 그를 만났다. 나와 동갑인 그에게 끌렸고 그에 대한 순수한 마음은 사랑으로 자라갔다. 사랑이 깊어갈 즈음 현실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됐다. 방황하는 그를 붙잡아주고 싶었다. 나와 결혼한다면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부터 나의 잘못된 사랑법이 시작된 것이다. 섣부른 나의 구원 아닌 구원이 그를 주저앉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아니었다면 그가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도전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집안 어른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3년, 직장 생활 5년이 됐지만 목돈으로 모아진 것이 없었다. 남편이 원할 때마다 적금마저 해약해서 줬고 남편은 바람처럼 나갔다가 귀가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그제서야 남편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은 아들 돌반지 100일 반지 모아놓은 것까지 들고 나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울었다. 혼자 울다가 시간이 되면 직장에 가고 아이를 키우고 교회에 나갔다. 그러던 중 공단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임죄로 구속됐다.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였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할 수도 없었다. 남편은 성경책을 10번 읽으며 1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견뎌냈다. 나는 직장 생활을 유지하며 아이를 키우고 그러나 남편에 대한 그런 사실들은 시어머님이나 친정에도 알리지 않았다. 친척들의 대소사에도 물론 참석할 수 없었다. 나는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했기에 사랑하는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으려 했다. 친정의 6 자매들끼리 모여 남편의 흉을 볼 때도 입을 꾹 다물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그러나 도박 중독이 있어서는 비밀을 지켜주는 게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얼마 전에 배웠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의 우선권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따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압박이 심할 때도 남편에게 큰 소리 한번 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향한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친척들이나 동료들, 가족들에게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 나의 아름다운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는 생각으로 이 모든 아픔을 견뎌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이렇게 진행성 질병인 도박 중독을 결혼 후 19년 동안 진행시켜온 것이다. 점점 진행된 이 병은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는 내 카드나 돈을 몰래 가져가기도 했기 때문에 늘 지갑을 숨겨야만 했다. 어느 날은 지갑을 베개 밑에 숨기고 누워있는데 남편은 내가 잠든 줄 알고 베개 밑에 손을 넣어 찾고 있었다. 아,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후 나는 상담을 받으며 도박을 끊고자 하는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내가 동반 의존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그리고 그동안 사랑인 줄 알았던 나의 모든 사랑의 행위가 오히려 남편의 중독을 깊게 만들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 네, 도박 중독자인 남편을 둔 어느 아내분의 안타까운 사연, 그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참 좋은 분인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실화죠. 네, 그저 이분은 뭐 남편 감싸주고 싶은 좋은 마음에서 처음에 시작하셨을 텐데, 예. 이분이 표현하신 내용 가운데 이제 잘못된 사랑법이라는 용어, 그다음에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동반의전을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표현한 용어이신 것 같아요.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랑법,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렇죠. 사랑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표현하신 것처럼 잘못된 사랑법이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제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사랑법이라고 하기에는 동반의전과 굉장히 혼돈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동반의전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주제에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히 이어갈까 합니다. 네, 저도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반의존이라는 개념도 처음 알게 됐고요. 저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몇몇 가정들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것이 그 중독자인 그 가족 구성원을 더욱더 중독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사랑법이었다는 걸 오늘 또 처음 이렇게 알게 됐네요. 참 중요한 개념을 교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사연 들으면서 또 응원하고 싶은 마음, 또 더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실 테고요. 여러분의 어떤 사례도 있을 테고요. 또 여러분의 고민 사연도 있을 텐데 샵 3927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면 노상원 교수님과 함께 깊은 상담, 또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오늘 사연을 나누고 또 같이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이 자매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짧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딸의 고운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 중에 성령 허락하셔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사랑, 그리고 취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과 교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당신의 딸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드는 사랑의 뜰한 가정상담실, 우리들의 든든한 실장님이신 노상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상헌 교수님과 함께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랑의 뜰한 가정상담실. 다음 주 금요일에 계속해서 이 동반의존,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숨어 있을 수 있는 이 동반의존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상담실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청취 소감도 기다립니다. 어떠셨어요? 또 여러분도 나도 익명으로 이런 고민 상담, 또 우리 아이에 대한, 또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또 주변에서 봤던 경험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사연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상담실 조언 이야기를 들으며 또 느꼈던 점,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